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4일 수요일 저녁 9시 20분입니다. 어제 한국 증시는 대선이라서 하루 휴장했었죠. 한국이 쉬는 사이에 미국 증시는 2거래일간 연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 것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화 기대감, 또 그리고 긍정적인 경제 지표, 또 그리고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미국 증시 마감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미국 증시는 눈에 띄는 거는 나스닥에서 엔비디아와 반도체의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죠? 러셀 지수의 상승도 좀 눈에 띄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는 이거래 연속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ADP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쇼크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주식시장의 영향은 중립적이거나 조금 안 좋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쇼크했다고 주식시장에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더 중요한 경제지표, 더 중요한 고용지표가 금요일 밤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논판 페이롤스 아시죠? 그리고 실업률, unemployment rate가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그리고 또 약간 이 지표를 제한적으로 보는 거는 요즘에 주식시장이 고금리 부담에 좀 발발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금리가 맨날 급등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장기금리 급등을 좀 막아줄 만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지표는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일단은 이 지표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 후반에 발표되는 그런 고용 지표들이 좀 중요하다고요. 또 그리고 잠시 후에 발표되는 ISM, 서비스업 PMI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오늘 밤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주식시장에 대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요, 계속해서. 조금 전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나스닥인데요. 이 나스닥은 제가 나스닥은 좀 전에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에 신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그 고용지표 때문에 살짝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여튼 나스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한국 대선 때문에 휴장했던 그 기간에 이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는 저항을 돌파한 착을 했어요. 어디가 중요한 저항이다? 여기 미리 선을 그어놨죠. 5월 19일 월요일에 종가가 중요한 어떤 레벨업이냐 다운이냐의 또 기준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를 어제 돌파한 착을 한 거예요. 요날 5월 29일 목요일 날이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됐나 그랬을 겁니다. 이날 돌파한 착을 시도했었는데 근데 돌파한 착했다 좀 미끄러졌잖아요. 한번 1차 시도했는데 미끄러졌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2차 시도를 한 겁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 착을 2차 시도를 했는데 어젯밤에 돌파한 착을 했으니까 일단 좀 믿음직스럽게 봐야 되겠죠. 좀 신뢰도가 높다, 믿을만 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일단은 여기 레벨업을 했다. 그렇다면 상승의 목표치는 어디까지 열렸냐? 여기까지 열린 거죠. 이 자리까지요. 이 자리는 12월 16일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저항입니다. 그 자리까지 대략적으로 한 2% 정도 상승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레벨업을 했지만 상승 목표치가 사실 좀 예전과 같이 막 그렇게 크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의 목표치가 좀 작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보수적인 대응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 혹은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일단 미국 증시는 상승의 탄력이 붙고 있고 흐름이 양호하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변동성이죠. 이런 변동성을 봐도 그래요. 변동성을 봐도 요렇게 차분히 잘 내려오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찔찔찔찔 내려오고 있고 물론 어디를 끼야 되겠죠? 여기를 끼야 될 겁니다. 5월 13일 화요일에 시가를 붕괴시켜야 본격적으로 레벨 다운이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더 안정될 수 있긴 있을 텐데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봐선 별로 지지력은 이 올라오는 양봉은 안 보인다. 그죠? 별로 지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 문제지 일단 아래쪽으로 갈 거라고 일단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단기적 중기적인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안정성이 높고 강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쪽에 지금 2% 정도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안정적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자리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영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이 계속해서 눌림심에서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정석적이긴 한데, 이 위쪽의 영역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이라 가지고 지금은 어떻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요렇게 큰 박스권을 생각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라 말씀드리고 있죠. 무역 분쟁과 관련된 뭐 그런 불확실성, 또 그리고 뭐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고금리 부담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박스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박스권 생각한다면 위쪽으로 지금 먹을 게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 베팅도 부담스럽고 상방 베팅도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는 맞죠. 지금 여기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일단 상승 탄력이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그죠? 단기적 혹은 뭐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상승의 흐름과 탄력이 좋아지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큰 장기적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봤고요. S&P는 아직 레벨업을 제대로 하진 못했네요. 그죠? 여기가 레벨업인데 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 자리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항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오늘 밤에 비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 나오니까 그런 지표까지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다 같은 상황이에요. 숫자만 다를 뿐이지.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흐름이 좀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담스러운 레벨대에 왔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뭐 반도체 이런 걸 봐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는데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뭐 좋은 흐름들 가고 있는데, 근데 그죠? 이 위에가 워낙 무거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무거운 이평선이 이 저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좋긴 좋은데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자리다. 엔비디아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실적 발표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저항을 여기를 잘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를 극복한다고 해도 이 위쪽의 음봉들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죠? 좀 이런 친구들은 좀 보수적인 접근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ADP 고용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채권은 상승 중,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죠? 요 정도 지금 여기 바닥은 일단 확인이 됐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이 자리를 좀 지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죠? 다만 이제 문제는 얘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뭐 더 오르는데, 지금 사실 이거는 그냥 바닥만 확인이 된 거지 이게 올라간다 이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쨌든 주식시장에 채권이 계속해서 이렇게 죽어내리는 것만 아니면 주식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채권이 조금 여기서 자꾸 바닥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이런 거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은 고용지표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조금 주식시장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채권 시장이 이렇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면은 주식시장에도 좀 간접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에 ADP 고용지표는 중립적이거나 조금 안 좋은 정도의 악영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대선 전날이었나, 그죠? 그 대선 전날인가에 이 유로화의 움직임이, 달러화의 움직임이 좀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양봉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실상 잘못하면은, 물론 아직은 아닌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전고점으로서의 중요한 저항이죠. 이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여기가 좀 무거운 저항이었는데 여기를 못 넘어섰는데 여기를 넘어갔어요. 여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여기 있는 이 자리는 전고점은 돌파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힘있게 올라온다라면은 결국 돌파 안착할 것이라고 봐야 되긴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일단은
일단은 요날, 그죠? 6월 2일 날 유로화가 올라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됐다? 이 달러의 레벨 다운, 유로화의 레벨 업, 유로화의 본격적인 레벨 업, 이런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는 뭘 의미하죠? 뭐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신흥국 증시 이런 거에 좀 긍정적인 영향,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거는 달러로 표시되는 뭐 다른 자산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뭐 물론 약간 숫자와 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뭐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6월 2일 날 요거 급락, 요거 잘 보셔야 되겠죠. 조금 전에 나온 미국의 이 부진한 경제 지표도 ADP 고용 지표, 이거 조금 전에 나온 이 부진한 경제 지표도 달러 약세에 또 한몫도 힘을 보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6월 2일 날의 달러의 움직임이 좀 중요했고, 이날 어떤 레벨 다운 요런 의지를 좀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계속해서 좀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달러가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 여기가 전저점이잖아요. 여기를 깨고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달러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뭐 미국 증시엔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원자재라든가 한국 증시라든가 그런 데는 일단 좀 긍정적일 수 있어요.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원자재라든가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데는 달러 약세가 좀 의미 있게 좀 좋긴 좋을 겁니다. 깊게 생각 안 해봐도 그건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원자재들도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리는 지금 여기가 박스권 상단,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네요. 그죠?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번에는 여기를 돌파 한착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여기까지 열린다.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좀씩 보이고 있다. 요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유가는 어떻게 됐죠? 바닥 확인 진행 중입니다. 바닥만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죠. 이번에 잘하면 65달러 돌파 한착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인데, 답답한 구간 안에서 저점이 높아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은 달러 약세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뭐 금값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금값도 계속해서 강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점 높이고 있고, 뭐 조정도 별로 안 나옵니다. 지금은 거의 기간 조정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기간 조정. 금값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가능성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를 좀 보자면은, 뭐 한국은 뭐 대선 영향 등등 표면적으로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좀 단기 고점이 나타나지 않았겠냐 싶었는데 한 번 더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는 급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할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 코스피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좀 긍정적인 거는 삼성전자가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코스피 지수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는 건 코스피 지수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죠? 근데 코스피 다른 종목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착하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57,500원 이런 자리를 넘어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자리를 넘어섰으니, 오랫동안 횡보까지 했으니, 이번에 계속해서 저점 바닥을 확인했으니 이제 조금 좀 이제 하늘 좀 풀 이런 시간이 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달리, 삼성전자는 한동안 너무 서러웠잖아요. 그죠? 이제서야 달리려고 하는 삼성전자와 달리 코스피 지수 자체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좀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콜들이 굉장히 뚱뚱하게 좀 살이 찐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과열을 좀 우려하긴 해야 됩니다. 단기 과열 우려, 그런 걸 좀 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좋을 수 있으나 코스피는 지수 자체는 움직임이 좀 과열이 됐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뭐 계속해서 더 올라간다, 아직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맞는데,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인 대응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 지금 상황에서 뭐 물론 눌림식 매수 전략이 맞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좀 과열됐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이거 좋게 보긴 좋게 봐야 돼요.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무거운 추세선을 극복하고 N자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목표치는 더 열려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슈팅이 좀 강하게 단기적으로 좀 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슬슬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 베팅은 아니고 현금 비중을 좀 조금씩 확보하는 그런 보수적인 대응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네요. 보수적인 대응. 그리고 코스피가 여전히 좀 힘이 좋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간이 좀 잘 안 오고 있네요. 어쨌든 근데 코스닥도 뭐 나름 선전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여기 드디어 레벨업 하긴 했어요. 4월 25일 금요일에 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레벨업이라고 봐야 되고, 상승의 목표치는 저기 위에까지 열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고, 다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그렇게 의미 있게 지금 에코프로 친구들이 뭐 많이 움직이기도 지금 종목들이 힘이 없고요. 지금 지금 코스닥에 그나마 좀 지수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건 대형 제약바이오밖에 없는데, 대형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펩트론이 뭐 하한가를 가는 등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 분위기 자체는 또 조금 좀 안 좋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알테오젠 이런 게 움직이면서 좀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좀 어거지로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코스닥은 지금 좀 그래요. 사실 좀 주도주가 좀 강하게 좀 나타나줘야 되는, 주도주가 좀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도 조금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그렇고, 2차 전지는 분명히 아니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뭐 코스닥에 있는 일부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걔는 시가총액이 지금 좀 작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실 코스닥도 앞으로 좀 이제 상승의 목표치가 열리고 하긴 했는데, 이 어떤 것이 지수를 끌고 올라갈까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좀 내용이 그렇게 기대되는 내용이 사실 뭐 잘 없기는 합니다. 뭔가로 뭐 오늘처럼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좀 올리고 알테오젠 막 급등시키고 해서 지수를 지수를 뭐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긴 있는데, 뭐가 막 정말 정말 뭐가 막 시장 전반적으로 뭐가 막 강해서 속 시원하게 오르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코스닥은 오늘 뭐 펩트론 같은 게 폭락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좀 그렇게 좀 지금 명확하게 뭐가 잘 눈에 보이지는 않긴 않네요. 어쨌든 오늘 레벨업 한 건 맞긴 맞는데, 상승의 목표치는 열렸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 코스피처럼 막 급등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사실 명확하게 어떤 힘 있는 친구가 잘 없이 찔끔 올랐다 내렸다 천천히 목표치까지 가는 것도 사실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코스닥은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 하여튼 목표치는 열렸으니 올라는 간다. 시장 분위기 좋으니 올라는 간다. 이런 개념으로 뭐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 지금 상황 오늘 그저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약세로 인한 그런 한국 증시 강세, 요런 측면이 좀 있긴 있고, 환율 보시면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쭉 드려봤습니다. 삼성전자 하여튼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요런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뭐 코스닥은 움직이더라도 조금 서운하게 계속 움직일 수 있긴 있을 수도 있다. 코스닥은 조금 서운한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어쨌든 레벨업을 하긴 했는데 속 시원하게 코스피처럼 오르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어쨌든 뭐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뭐 우리가 쉬는 사이에 세계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죠. 중국 증시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잘 올라가고 있고, 뭐 일본 증시도 답답한 뭐 그런 구간, 움직임이 뭐 딱히 뭐 특별한 거 없죠. 하여튼 유럽 증시만 엄청나게 강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뭐 비트코인은 뭐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았는데, 그죠? 요즘에 조금 좀 힘이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빨리
빨리 여길 돌파 한착 해야 되는데 돌파 한착을 못하고 있어서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래쪽으로 좀 꺼질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달러 약세에다가 요즘 뭐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쉽게 빠지기도 좀 뭐하고, 하여튼 뭐 좀 이런 건 좀 답답해졌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